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클레이 바넷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했던 짓을 반복해요. 시애틀시에 리모델링 해줘라. 구장이 너무 낡았다. 아니다, 이거 리모델링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구장 새로 져야 된다. KD나 너무 낡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애틀시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얘 또 왜 경기장 갖고 걸고 넘어지나? 아니 우리 예산 없다. 그러자마자 클레이 바넷이랑 그 투자자 친구들이 바로 NBA 이사회에 연쇄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야구계가 서울시가 던진 돔구장 건립 폭탄 발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돔구장 그냥 그 야구장에 뚜껑 하나 얹는 건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옆 나라 일본은 뭐 6개나 지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축 오픈한 창원 NC파크, 대구 라이온즈 파크, 광주의 챔피언스 필드 같은 곳들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 경기장을 신축했기 때문에 경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기존 구장들을 사용할 수 있었죠. 특히 광주나 창원은 바로 옆에서 새 구장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빠, 우리 내년에 저기로 이사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기다렸단 말이죠.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잠실돔은 지금 잠실구장 자리에 세워질 계획이라 2025 시즌이 끝나고 나면 현재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방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잠실돔 완공까지 약 6년이 걸릴 걸로 예상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참고로 고척돔 몇 년 걸린지 아시죠? 고척돔이 6년 걸렸습니다. 이게 잠실돔도 고척돔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건설 규모는 훨씬 더 크고요. 그러고 보니 고척돔 때랑 시장님도 같은 분이네. 자, 그럼 공사 끝날 때까지 LG랑 두산은 어디로 가야 하냐? 사실상 서울시는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아몰랑하고 있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수준이에요. 덕분에 얼마 전만 해도 야구 팬들 잠실돔은 개폐식으로 해라, 폐쇄형은 답답하다, 야구는 탁 트인 곳에서 봐야 한다 뭐 이런 걸로 싸웠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야,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야기뿐이에요. 야구계가 주장하는 바는 뭐 항상 일관되어져 왔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은 조금 손봐서 거기서 야구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는 꾸준하게 요구 중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안 되냐? 이번 잠실돔 단순하게 야구장만 하나 달랑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종합운동장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착공된 굉장히 연식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공사를 통해 호텔, 컨벤션 뭐 이런 대규모 시설을 갖춘 마이스 단지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공사가 한창이라 철근 들어오고 레미콘 다니고 뭐 크레인, 덤프 트럭 막 수시로 들랑달랑 하는데 거의 매일같이 경기 있는 프로야구 특성상 공사장 한복판에 수많은 야구팬들 오가면 분명히 안전사고 생긴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출입구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출입구가 거의 하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잠실 주말 경기 열리면 적어도 15,000에서 뭐 LG나 기아 같은 흥행 매치 25,000명 꽉꽉 차는데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야구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 도로가 이 인원 소화 못하죠. 바로 뭐 얼마 작년이었나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이거 허락해줄 공무원 없습니다. 사실 야구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체육관들을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 농구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임시거처를 찾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도 실내 체육관 찾는 거랑 프로야구 운영 가능한 야구장 찾는 거랑 난이도가 다르긴 하죠. 저 같은 일개 야구팬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이렇게 경기장 리모델링 갖고 지자체랑 구단 간에 반목이 생기는 걸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팀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때 스타벅스 대장형님 하워드 슐츠가 구단주였던 NBA의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털이 아주 북실북실한 서린이 마스코트였던 매력적인 팀이었는데요. 90년대 중후반까지 숀 캠프, 게리 페이튼 같은 올스타 선수들을 보유해서 국내에도 꽤 많은 팬덤을 갖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숀 캠프가 전성기를 보내던 시절에는 아주 호쾌한 덩크 하이라이트를 자주 볼 수 있었죠.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된 댈러스의 더크 노비츠키, 그 선수보다도 먼저 NBA에 진출한 독일 출신의 슈터 데틀레트 슈렘프도 이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소속이었습니다. 이 팀이 진짜 국내에서 유명세를 얻게 된 때는 96년이었는데
당시 파이널까지 진출해서 이 마이클 조던 형님이 이끌던 시카고 불스한테 시원하게 털리는 모습이 비록 녹화 중계였지만 SBS를 통해 국내에서도 방영됐습니다. 뭐 그때는 이 형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했던 때라 뭐 어쩔 수 없었고, 뭐 아무튼 이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홈구장으로 쓰던 구장 이름이 키 에리나였어요. 키 열쇠란 뜻인데 뭐 왜 이름이 저 따위냐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스포츠 콤플렉스에 네이밍 스폰서를 붙이는 게 일반입니다. 조던 형이 뛰던 시카고 불스 홈구장 이름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스폰서를 줘서 유나이티드 센터라 불리고, 중국인 센터죠. 야오밍이 몸담았던 휴스턴 로켓츠의 홈구장은 도요타 그룹이 스폰서를 줘서 도요타 센터인 것처럼 이 경기장에는 북미 은행 중에 하나인 키뱅크가 스폰서였어요. 당시 키 아리나라고 부른 겁니다. 이 스폰서 계약이 만료됐나봐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클라이메이트 플리치 아리나, 우리말로 하면 기후서약 경기장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이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67년에 창단해서 1979년에는 파이널 우승까지 했고, 서부 컨퍼런스 우승 경험만 3번 정도 되는 훌륭한 유산을 가진 팀입니다. 2008년을 끝으로 시애틀을 떠나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연고지 이전을 단행했는데, 이때 시애틀시의 슈퍼소닉스라는 팀 이름, 그다음에 우승 경력, 그다음에 각종 프랜차이즈 이런 기록들을 다 반납하고 떠났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이제 완전 별개 팀이고, 만약 미래에 시애틀이 다시 NBA 팀을 유치한다 그러면 시애틀 슈퍼소닉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랑 앞서 프랜차이즈 역사와 기록 유산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름 훌륭한 역사랑 시애틀이나 매력적인 연고지를 둔 슈퍼소닉스는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새로운 연고지로 이사를 갔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 소닉스 게이트라고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다큐멘터리인데, 미국인들이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 팀에 갖는 그런 애정, 열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6년 파이널까지 진출하면서 팀의 2번째 우승을 노렸던 슈퍼소닉스는 조던의 불스에게 패배하고, 당시 강팀의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리빌딩이죠. 모든 이 프로팀들이 겪는 고통이 찾아온 건데, 이때 팀의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의 회장 하워드 슐츠가 슈퍼소닉스의 새로운 구단주가 됩니다. 미국도 한국이랑 다르지 않아요. 돈 많은 재벌 형님들이 프로스포츠 팀을 소유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명예욕, 과시욕,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영입한 선수들을 가지고 우리 팀이 미국 최고가 됐다 이렇게 좀 뽐내려고 하는 측면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슐츠 형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팀 운영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서부 컨퍼런스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고 강팀들이 많았어요. LA 레이커스, 샌앤토니오 스퍼스, 달라스 매버릭스, 휴스턴 로켓츠. 그러니까 시애틀 맨날 계속 지는 거야. 미친 듯이 져. 이 2007년 신인 드래프트 때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갖고 케빈 두란트라는 굉장히 거물급 신인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 두란트는 결국 나중에 팀을 떠나서 우승을 하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근데 당시 슐츠가 이게 됐다. 보니까 잘해. 굉장히 잘해. 우승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나머지 선수들도 좀 영입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20승 60패. 이게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시애틀 팬들도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야. 아이 커피만 팔지 왜 농구팀은 운영을 해갖고 이렇게 맨날 팀을 망치냐. 욕을 겁나 먹어. 그러니까 슐츠가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시애틀 시에다 대고 아니 경기장이 너무 낡았다. 이게 지금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게 경기장 홈구장이 너무 낡아서 우리 선수들이 좀 컨디션 유지하는데 애를 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때렸어. 리모델링 해달라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 소유죠. 경기장은. 그리고 구단이 이제 임대해서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LG 두산도 잠실구장 리모델링 할 때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좀 개보수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만 LG 두산도 그냥 똥으로 얻어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당시 하워드 슐츠가 우리는 돈 못 낸다. 경기장은 시 소유니까 니네들이 다 해줘라. 그러니까 시가 그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수 줬다. 아니다. 이 경기장 터가 안 좋다. 우리 새로운 자리에다가 경기장 새로 줘줘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시애틀시는 이제 헛소리하지 마라. 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저런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소닉스 게이트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아마 일부에서는 이때 슐츠가 빤스런각 잡고
튈 준비, 명분 만들기 위해서 시애틀시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진실은 모르는 거지만 구단을 사고 파는 게 뭐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만 해도 SK그룹이 신세계그룹의 야구팀을 매각을 해서 SK 와이번스가 SSG 랜더스로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은 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고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클레이 바넷이 누구냐? 이분이 시애틀 출신이 아니에요. 오클라호마 시티 출신이고 이전서부터 자기 고향인 오클라호마 시티에 NBA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 기름칠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2005년에 플로리다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때 플로리다랑 뉴올리언즈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데 당시 뉴올리언즈를 홈구장으로 쓰던 뉴올리언즈 호네츠는 홈경기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장이 침수되고 파괴된 건 둘째치고 이 뉴올리언즈 동네 자체가 농구볼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다 이재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막 NBA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 막 하고 있었는데 이때 클레이 바넷이 복구되는 동안 우리 오클라호마 시티에 호네츠가 와서 경기할 수 있도록 홈팀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 다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사무국 입장에서는 막 감동받는 거죠. 와 이런 천사 같은 분이 있나.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주민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대학 스포츠밖에 없었어요. 프로팀이 이 지역 오클라호마 주 자체에 프로팀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NBA가 생긴 거야. 뿌듯한 거지. 이제 자기네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팀이 생겨주니까 이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때 NBA 사무국이 이 오클라호마 시티 팬들의 농구 사랑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봅니다. 다시 좀 지나면은 뉴올리언즈로 돌아갈 팀인데도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0607 시즌이 끝나고 복구가 끝난 다음에 호네츠는 다시 이제 뉴올리언즈로 돌아갔고 마침 하워드 슐츠가 슈퍼소닉스를 시장에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클레이 바넷과 이제 투자자 친구들이 구단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미 시애틀은 난리가 난 거야. 이 클레이 바넷이 우리 슈퍼소닉스의 새로운 주인이 됐는데 이거 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시애틀에 팀 없어지고 오클라호마에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클레이 바넷이 전면 부정을 해요. 아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클레이 바넷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했던 짓을 반복해요. 시애틀시에 리모델링 해줘라. 구장이 너무 낡았다. 아니다 이거 리모델링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구장 새로 져야 된다. KD나 너무 낡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시애틀시는 당황스러운 거죠. 얘 또 왜 경기장 갖고 걸고 넘어지나? 아니 우리 예산 없다. 그러자마자 클레이 바넷이랑 그 투자자 친구들이 바로 NBA 이사회에 연고지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애틀시가 너무 농구팀에 비협조적이다. 구장 이거 바닥 너 봐라 이거 막 낡고 이런데 우리 선수 다칠 것 같은데 이거 개보수도 안 해주고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해주는 게 없다. 못 해먹겠다. 이사 갈란다. 온갖 사발을 풉니다. 그러니까 뉴올리언즈 호네츠한테 막 임시구장 제공해주고 클레이 바넷은 NBA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NBA 이사회가 바넷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2008년을 끝으로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클레이 바넷은 슈퍼소닉스였던 선수들을 데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라는 새로운 팀을 만들었어요. 시애틀은 워낙 대도시라 NBA 팀 없어도 여자 프로농구팀 WNBA 있고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죠. 시애틀 메리너스, 그다음에 NHL 하키팀, NFL 시오크, 그다음에 축구팀도 있어. 축구팀 있는 미국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있어도 뭐해? 농구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시애틀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막 다시 NBA 팀을 데리고 오라고 시애틀시에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번은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 거기도 세크라멘토 킹즈라는 NBA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시애틀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근데 또 당시에 세크라멘토 시장이 옛날 NBA 선수였어요. 그 찰스 바클리랑 같이 피닉스 선즈에서 뛰었던 포인트 가드 케빈 존슨, 포인트 가드인데 막 엄청 잘했어. 하킴 올라존 위로 막 뛰어 올라서 막 덩크 날리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무슨 소리냐고. 우리 킹즈 세크라멘토 킹즈인데 이거 어디로 데리고 가냐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무산되는 일도 있었고. 일단 NBA는 2025년까지 신규 구단은 없다.
라고 못 박은 상황인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2025년 지나면 신규 구단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팬들은 라스베가스랑 시애틀에 신규 구단이 창단될 거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건 뭐 그때 가서 봐야겠죠.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다시 시애틀 슈퍼소닉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역사들 우승 기록이라든지 그 전에 컨퍼런스 지구 우승 이런 것들 다 시애틀시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슈퍼소닉스의 좀 부활을 보고 싶습니다. LG나 두산이 서울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해서 NBA처럼 연고지로 옮긴다? 미친 짓이죠. 대한민국에서 서울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평양으로 가나요? 제주도 갈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그래서 절대 갑이에요. 속으로 쌍욕을 해도 일단 바짝 엎드려서 네네네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잠실구장 문제는 비단 LG, 두산 두 팀만의 문제는 아니죠. 나머지 8개 팀도 1년에 20경기 가량을 이 잠실에서 뜁니다. 144경기 중에 20경기면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 엄연히 잠실은 LG랑 두산의 홈이지만 사실 나머지 지방 구단들 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영호남 팀들 삼성, 기아, 롯데 같은 경우에는 팬들 중에 잠실구장에 대한 추억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하나이글스도 마찬가지고 진짜 사직구장, 라팍, 챔피일 여기 못 가본 잠실구장에서만 응원팀의 경기를 본 팬들 숫자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이런 분들 잠실구장이나 고척 스카이돔 통해서 프로야구에 입문한 분들인데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서울시랑 KBO가 이 문제를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육군들 프로스포츠 알기 진짜 개똥으로 알죠. 잼버리 때 불렸죠. 호령 한방에 전북 현대 홈구장인 월드컵 경기장에서 쫓겨나서 경기 못하고 취소되고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 예를 본 것처럼 항상 피해보는 거는 팬들이에요. 시애틀 시가 아쉬울 것도 없고 NBA가 아쉬울 것도 없고 다 대안이 있기 때문에 팬들만 불쌍한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잠실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최선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